리스펙 2학년 신선한 사회문화의 신성호입니다. 자, 우리가 오프라인 수업으로 저번 주까지 만나다가 또 온라인 수업입니다. 그래서 오프라인 수업은 나의 썰과 다양한 드립을 즐길 수 있으니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는 그런 거를 할 수 있어서 재미가 있지만, 온라인 수업은 썰은 조금 없지만, 자, 우리 수업 시간 몇 분? 그렇죠. 리스펙 아니고 30분으로 제한을 두고 있기 때문에 누가 만들었나요? 내가. 따라서 긴 거 싫어하잖아. 30분이 여러분들의 최대 집중력. 따라서 오늘도 30분 안에 수업을 마무리할 건데, 단 이걸 듣고 있는 A반, B반들아 잘 들어라. 오늘은 목표가 뚜렷해. 20번까지 하면은 끝날 거야. 따라서 30분 되기 전에 20번까지 해설이 끝나면 오늘 수업을 마무리할 거니까, 요거 듣고 있는 친구들 인증샷, 우린 단톡방에 항상 인증샷이야. 이 인증샷 올려주기를 바라고요. 좋아요. 오늘도 활기차게 나밖에 없지만 재밌게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자, 8번부터 봅시다. 자, 8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아직 안 배운 개념이지만 다음 단원에서 배우게 될 사회적 지위에 대해서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거기에 나오는 내용을 짧게 설명하자면, 자, 혹시 이 중에 막내 아들 있어요? 나 막내다. 막내 아들. 그래, 너. 자, 봐봐. 혹시 본인은 형이나 누나가 있겠지? 그러면은 형이랑 누나랑 맨몸으로 이렇게 배를 싸워가지고 막내 아들을 차지한 거야? 킹! 너네 나 못 이겨! 해서 너가 이겨서 얻어낸 건가? 아니지. 태어나 보니 막내 아들이었던 거야. 이것처럼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본인이 노력하지 않아도 얻어진 지위를, 여러분들 게임할 때 판매도 안 되고 거래도 안 되는 귀속템이라는 게 있다. 이것처럼 교환할 수도 없고 누군가한테 팔 수도 없는 지위를 우리는 귀속 지위라고 하고, 대표적으로 가족에서 막내 아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해됩니까? 자, 근데 가족이라고 해서 모두 다 귀속 지위는 아니야. 반대로 아들이 있으면 아빠나 엄마도 있겠지. 자, 여기 나와 있는 아버지 같은 경우는 태어날 때부터 아버지로 임명된 거야. 자, 당신을 아버지로 임명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아니지.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잖아, 이건. 따라서 아버지라는 건 내가 결혼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었지만, 사랑하는 여성과 결혼을 하여 아이를 낳고 누군가의 아버지가 되는 거니까, 우리는 무언가를 정성을 다하여 성취하여 얻어낸 성취지위라는 게 있습니다. 즉, 성공하여 쟁취한, 누군가의 아버지가 되는 건 굉장히 성공한 인생이죠. 따라서 성공하여 쟁취한 아버지의 지위, 성취지위와 태어날 때부터 얻어진 막내 아들 귀속 지위가 있습니다. 따라서 요걸 가지고 풀면 되겠습니다. 자, 기억은 자신의 의지와 노력에 관계없이 주어지는 지위이다. 막내 아들 노력에서 얻은 거다? 아니다. 따라서 기억 정답이고요. 니은, 갑은 역할 갈등 중이다. 역할 갈등이 뭡니까, 선생님? 자, 역할 갈등이 뭐냐면 요걸로 쉽게 설명해줄게. 자, 봐봐. 자, 우리 막내 아들이 아버님의 생신날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my father의 생일인데, 아버지가 올해 생일은 유독 이상하게 같이 있어달래. 아들아, 올해 생일은 아빠와 같이 시간을 보내주지 않겠니? 라고 이야기를 했어. 근데 어머나, 이 막내 아들이 다른 집 막내 딸과 연애를 하고 있네? 그래서 이 막내 아들은 여자친구와 그날 여행을 가려고 다 계획을 해놓은 상태야. 그러면 이 상황에서 이 막내 아들은 여행을 가야 돼? 아빠랑 생신을 같이 있어야 돼? 생신을 가야 돼? 그러니까 본인 여자친구가 없는 거예요. 나도 그렇고요. 자, 효자 엔딩은 여자친구가 없어요. 자,
아무튼 웃자고 한 거고 웃자고 한 거고 이것처럼 누군가의 아들로서의 역할과 누군가의 남자친구로서의 역할이 서로 동시에 충돌할 수 있어. 우리는 이걸 보고 아하 역할이 충돌하여 갈등이 벌어지고 있네. 따라서 사회과학적 용어로 역할 갈등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이거 맞아? 이거 미음 지금 뭐라 그러고 있어? 아하, 어디에 참석해야 될지 나는 연영과의 학생으로서 지금 이 순간 어디로 가야 할지 교수님과의 모임을 가야 할지 가족들과의 모임을 가야 할지 학생으로서의 역할과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에 충돌하고 있어서 갈등 중이네. 따라서 니은도 정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하여 8번의 정답은 1번이고요. 빨리 진행할 거니까 바로 넘어갈게요. 9번. 자, 9번의 내용은 쭉 보면 이것도 우리가 다음 단원에서 배울 건데 자, 하나만 기억해. 사회화는 교육이야. 사회화는 교육이야. One more time. 침대는 뭐야? 침대는 과학이지. 자, 이것처럼 사회화는 교육입니다. 단언컨대 사회화는 최고의 교육입니다. 자, 다시 한번 말할게. 침대는 뭐? 침대는 과학이고 사회화는 뭐? 사회화는 교육이야. 그렇게 이해하고 풀면 됩니다. 선생님 그렇게 풀어도 돼요? 그렇게 해. 그렇게 해도 돼. 따라서 왜 이렇게 하냐면 이건 사회화가 뭔지 몰라도 이것만 읽고 풀면 풀 수 있는 문제야. 무슨 소리냐면 사회문화 문제가 아니라 그냥 국어 비문학 문제란 소리야. 따라서 자 봐봐. 사회화는 교육이야. 자, 한 번 더. 침대는 뭔 학? 그렇지, 과학. 사회화는 뭔 학? 그렇지, 교육이야. 교육. 뭔 학이 아니 뭔 교육이죠. 자, 사회화는 교육이야. 따라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건 사람은 교육을 받아야 행복해지는 기본 조건을 갖춘다야. 사람이 행복해지려면 교육을 받아서 기본적인 걸 알아야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거를 이야기하고 있어. 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 이 중에 두 가지 이야기하는 게 뭐야? 두 가지 이야기하고 있는 거. 사회화를 받아야 하고 사회화, 즉 교육을 받아야만 행복의 기본 조건을 이룬다 라고 하고 있는 거 몇 번입니까? 1번 아니고 2번 맞네. 사회화는 행복에 위한 바탕이다. 따라서 정답 2번이 되겠습니다. 절대 이렇게 풀면 안 돼요. 문제는 이렇게 풀면 안 돼. 해설을 해주다 보니까 이렇게 접근을 하는 거지. 시간이 없어서 선생님이 30분 안에 끝내려고 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푸는 거지. 그냥 이렇게 근데 설렁설렁 하는 이유는 이거 그냥 비문학이야. 몰라도 된다고. 그냥 글 읽고 풀면 되는 거라. 알았지? 자, 10번입니다. 자, 10번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풀어주진 않았지만 박범쌤과 함께 혹시 질문지법 기억나니? 기억나? 왜 고개를 젓지? 자, 질문지법을 배웠는데 질문지법은 뭐야? 여러분들 아침에 몇 주 전에 등교할 때 학생부 친구들이 판때기 들고 와가지고 이 네 가지 중에 어떤 게 제일 심한 파마 같아? 라고 물어보고 스티커 붙이게 했던 거 기억납니까? 기억나? 그렇지. 자, 그것처럼 우리는 1번부터 4번, 1번부터 5번까지 선택지를 주고 그 중에서 고르는 방법, 실험법을 질문지법이라고 부르는데 여기 문제에서는 SNS를 많이 사용하는 사람일수록 자존감이 낮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여러분들 SNS 보면은 막 이렇게 막 롤렉스 시계에 벤츠마크, 차키, 조끼니진 딱 하고 막 나를 위한 선물 핸들 잡고 있는 거 이런 거 본 적 있나? 자, 이런 사람들은 주로 자존감이 낮을 거야 라고 가정하고 우리가 실험을 해보자 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그거에 대한 내용을 보면 되는데 우리가 아는 건 뭐? 여기서 질문지법과 가설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문제를 풀면 되는 건데 기억을 봐보자. 통계 자료를 활용하여 연구를 수행할 수 있다. 이거 맞아? 틀려? 왜 맞아 이거? 그렇지. 질문지법은 1번은 10명이 고르고 2번은 30명이 고르고 3번은 150명이 고르고 이런 식으로 번호별로 몇 명씩 골랐는지를 확인할 수
팩미 했는지를 확인할 수, 급발진 미안. 졸고 있는 것 같아서. 자, 숫자에 맞게 각각 몇 명씩 골랐는지 수치화시킬 수 있는 연구야. 따라서 우리는 결론 뭐다? 질문지법은 통계기법을 통해 연구를 수행할 수 있구나 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따라서 기억 정답이고요. 자, 니은 자료분석 결과에 따르면 가설은 수용한다. 이거 맞아? 모르겠어. 이거 맞는 것 같아, 분위기상. 자. 맞는데 왜 맞는지 알려줄게. 자료를 분석해보니까 자존감 지수가 여기가 높은 거야. 여기가 SNS 시간이 위로 갈수록 높은 거야. 자, 봐봐. 자존감이 낮아질수록 SNS 시간이 어때? 올라가지. 이걸 보면 아하, 자존감이 낮은 사람일수록 SNS를 많이 하는구나 라고 실험을 해봤더니 맞아. 우린 이걸 보고 가설이 적중하였다, 가설이 맞았다, 또는 가설이 수용되었다라고 사회과학적 용어로, 연구 실험적 용어로 가설이 수용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자, 여러분 봐봐. 이 가설이란 게 항상 맞을까? 가설이 항상 100% 적중할까? 아니겠지. 왜냐면 예를 들어 내가 가설을 세우자. 지금 이 영상에서 내가 바지를 벗으면 여러분들이 영상을 끌 것이다 라고 가설을 세웠어. 근데 미친 내가 여기서 바지를 벗었는데 여러분들이 막 환호를 해. 그때부터 이제 이거는 EBS 온라인 클래스가 아니라 팝콘 TV 이런 게 되겠지. 막 별풍선 터지고. 자, 이런 것처럼 나는 분명 내가 여기서 바지를 벗으면 니네가 이거 끌 줄 알았는데 막 질리게 좋아하는 거야. 이런 걸 봤을 때 아하, 나는 이렇게 예상을 했지만 예상이 틀렸네. 이런 걸 보고 가설이 기각되었다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결론, 우리가 세운 가설이 정확하게 적중하면 가설이 수용되었다라고 하고, 가설이 틀리면 가설한 것과 가설을 세운 것과 결과가 다르면 가설이 기각되었다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자, 11번입니다. 자, 11번 같은 경우는 이것도 우리가 배울 질문지법의 내용인데,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질문지를 만들 때, 즉 1번부터 5번까지 이렇게 선택지를 만들 때 지켜야 되는 국룰이 있어. 이건 꼭 지켜야 된다 라고 하는 국룰이 있는데, 자, 여기서 물어본 문제야. 자, 여기서 쭉 내용을 보면 뭐냐면 우리가 다다음 주에 서울시장 선거가 있어. 서울시장 선거가 있는데 누가 서울시장에 당선될지 미리 알아보고 싶은 거야. 그래가지고 좋아, 1000명, 딱 1000명만 골라가지고 물어보자. 당신 서울시장 누구 뽑습니까? 근데 조건이 뭐야? 일요일 오후 2시에 종로라는 이 서울에 태극기를 메고 있는 60대 이상 어른들한테만 물어보는 게 조건이야. 자, 그러면 그분들은 다 서울시장은 김씨지 하면서 막 했어. 자, 이런 식으로 조사를 하면은 그렇게 선정된 그 1000명이 서울시장을 뽑는 모든 사람을 대표할 수 있어? 안 되겠지. 무조건 틀리겠지. 따라서 우리는 대표, 즉 무언가를 알아볼 때 대표, 모든 사람을 이렇게 대표성을 띌 수 있는 집단을 잘 골라야 된다 라는 게 질문지를 만드는 요런 연구를 하는 거에 국룰이야. 국룰 중 한 가지야. 따라서 그 설명입니다. 그 설명. 당선을 뽑는데 60대 이상 어르신들에게만 물어봤더니 사실은 그분들이 말한 시장 후보와 실제로 당선된 시장 후보가 다르다. 왜? 라고 물어보는 거야. 자, 봐봐. 그러면은 1번 조사 대상자에 너무 적었어. 태극기 맨 사람 1000명이 아니라 10,000명한테 물어봤었어야 되나? 그거랑 관계없겠지. 자, 2번 계량화된 자료의 분석에만 집중해줬다. 야, 어떻게 사람을 그 숫자 같은 걸로 보나? 나는 그거 숫자 같은 거 못 믿어. 이거야? 아니야.
자, 3번. 편향된 질문을 통해 특정 방향으로 유도했어? 질문을 할 때 저 어르신 1번 뽑을 거예요? 2번 뽑을게요? 라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어르신을 위한 어르신에 의한 어르신만의 셀프 서비스 매달 어르신에게 100만원씩 지원해줄 후보 1번과 어르신을 무시하고 공격하며 젊은 사람들만 신경 쓰는 후보 2번 중 누굴 뽑으실래요?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잖아. 그런 내용이 아니잖아. 따라서 방금 같은 것도 안 되지만 3번의 내용은 관계가 없다. 우리는 방금 같은 걸 유도 질문이라고 부릅니다. 이거는 다음에 설명할 때 이야기해 줄 거고. 자, 그럼 네 번째. 전체 유권자의 특성을 대표할 수 없는 표본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이거 맞아? 그치. 태극기를 메고 있는 60대 이상의 1000명의 분들은 모든 유권자들, 투표한 사람들을 대표할 수가 없어. 그거에 대한 오류로 인해 이러한 결과가 나온 거니까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12번입니다. 12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빈곤에 관한 문제입니다. 빈곤에 관한 문제인데 교과서 144쪽을 펴보면 사회 문제, 빈곤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까? 라고 나와 있는데 빈곤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 첫 번째, 정말로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삶을 살기에 어려운, 밥 먹고 살기도 어려운 정도의 가난함을 절대적 빈곤이라 부르고, 반대로 두 번째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여 주관적으로 느끼는 가난함. 내가 만수르 옆에 있으면 난 현타가 오겠지. 또 이건희가 지금 없으시니까 이용진 이런 분들, 삼성의 그룹 회장들이 아무리 삼성그룹이라고 해도 만수르 옆에 가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거야. 이런 것처럼 상대적인 가난함을 상대적 빈곤이라고 부르는데, 자 근데 이걸로 푸는 게 아니라 이 문제는 여기 나와 있는 걸 가지고 풀어야 돼. 자, 봐봐. 이걸 쭉 보면 절대적 빈곤을 하는 건 절대적으로 생활하기 어려울 정도로의 부족한 상태를 절대적 빈곤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여기선 상대적 빈곤이란 중위소득의 50% 미만인 가구, 중위소득, 그러니까 중산층의 소득, 중산층이 벌어들이는 돈을 절반만큼 못 버는 사람을 상대적 빈곤층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야. 따라서 우리가 원래 알고 있는 상대적 빈곤의 개념과 지금 이 문제에서 말하고 있는 상대적 빈곤의 개념이 다른 거야. 그래서 물어보고 있는 건 문제니까 교과서의 개념만을 가지고 문제의 개념을 무시하고 풀어버리면 틀릴 수 있어. 자, 봐보자. 기억은 소득 수준이 높은 국가에서 발생하지 않는다. 여러분, 소득 수준이 우리 세계에서 제일 높은 국가가 미국인데 미국에 생활이 어려울 만큼 이렇게 살기 어려운 사람이 없어? 슬램, 빈민가 이런 데 가면은 많아. 얼마나 많은데 미국에는 굶어 죽는 사람이 없을까? 왜 없겠어? 있겠지. 이런 것처럼 아무리 잘 사는 국가여도 절대적인 빈곤은 존재합니다. 따라서 기억은 아니고요. 자, 니에는 개인이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빈곤이다. 상대적 빈곤은 말했지. 스스로가 느끼는,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에 비해 느끼는 빈곤인데 이거 맞아 그러면? 아니야. 아니라고 했어. 헤이, 그대 순진한 사람아. 내가 말했지. 상대적 빈곤의 교과서적 개념, 사전적 정의는 이게 맞는데 여기서는 뭐라 그랬어? 상대적 빈곤은 뭐라고? 중위소득의 50% 미만인 가구라고 정해줬어. 그래서 니은은 이렇게 풀면 안 돼. 이거는 맞는 말인데 문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걸로 보면 틀린 이야기야. 따라서 기억과 니은이 모두 아니니까 정답은 5번이 될 건데 이거는 나중에 풀 거니까 그렇게 이해만 하고, 이건 지금 몰라도 돼. 어차피 나중에 공부할 거야. 공부할 거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여기에서 알아야 될 포인트는 뭐? 우리가 일반 교과서에서 배운 내용과 문제에서 요구하고 있는 내용이 차이가 있다면 문제에서 요구하고 있는 개념으로, 한 번 더, 문제에서 요구하고 있는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거야. 알겠죠? 자, 13번입니다. 13번. 자, 13번에 보면 이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것도 다음 단원이야. 사회 조직, 사회 집단에는 무엇이 있을까라는 내용을 가지고 이제 공부할 내용인데 하나씩 쉽게 설명을 해줄게. 자, 1번부터 보면 기업은 자연 발생적으로 형성된 사회 집단이다. 학생회 홍보부. 우리 학교 학생회가 태어날 때부터 이 지구가 만들어지는 순간부터 자연스럽게 나타난 건가? 아니지. 이런 거는 가족 같은 거야, 가족. 사람들이 모여서 살다 보니까 가족이 된 거죠. 그런 것들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우리 이런 거를 1차 집단이라고 부르고. 근데 학생회는 막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학생회인가? 당신은 태어날 때부터 학생회였나? 아니잖아. 따라서 1번은 아니고 2번은 가입과 탈퇴가 자유로운 집단이다. 여러분 혹시 시민단체가 뭔 줄 알아? 예를 들어 인권보호, 동물보호, 막 유기묘, 유기견들 괴롭히는 사람들 못 괴롭히게 그런 거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가입과 탈퇴가 자유롭나? 가입과 탈퇴가 자유로워? 아, 그렇지. 이 사람들은 자유로워. 굳이 못할 건 뭐야? 그냥 들어가고 싶으면 들어가고 나가고 싶으면 나가는 거지. 가입할 땐 마음대로지만 나갈 땐 마음대로가 아니라고. 이거 아니잖아. 이거 아니야. 따라서 이러한 시민 집단이나 이런 정당 이런 것들은 우리가 가입과 탈퇴가 자유로운 집단이라고 하고 이런 것들을 2차 집단이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여기까지만 이해하고 나머지는 나중에 봐도 괜찮아. 자, 14번입니다. 다음 두 사례에서 문화 변동의 과정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것. 자, 공통적으로 나타난 게 무엇인지 물어보는 거야. 자, 설명을 이건 읽어봐야 돼. 봐봐. A 국가는 도로와 자동차 수는 급증했는데 사람들이 교통을 안 지켜. 빨간불을 봤는데 막 지나가 버리고 다 꼬라박아 범퍼카 막 부앙 이런 느낌이에요. 자동차도 많고 도로도 많은데 사람들이 무법지대야. 이러면은 문제가 심각하겠지. 자, 두 번째. 미국에서는 인터넷의 발달로 온라인 쇼핑몰이 증가했는데 어머나 택배 노동자를 보호하는 법이 없어.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루 종일 22시간 짐 옮기고 2시간밖에 못 쉬어. 이런 삶을 살아야 돼. 왜? 법이 없어가지고 이게 불법이 아니야. 22시간 노동, 2시간 휴식. 이게 법이 없어. 이래도 되는 거야. 따라서 이런 것처럼 무언가 물질적인 건 굉장히 발전을 했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제도, 규칙, 법 이런 것들이 정해지지 않은 비물질적 문화가 지켜지지 않은 거야. 자, 정리. 발전한 물질 문화에 비해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비물질적인 문화가 따라가지를 못하는 현상. 발달한 물질 문화를 비물질 문화가 따라가지 못하는 현상을 우리는 네 글자로 문화지체라고 부릅니다. 뭐 약간 막 글씨체 같은데 문화지체 현상이라고 불러. 뭘? 이미 앞서가 버린 물질 문화를 법, 제도, 규칙과 같은 비물질 문화가 따라가지를 못하는 거야. 이런 걸 보고 우리는 뭔체? 문화지체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문화지체 현상이 몇 번인지를 물어보고 있는 거야. 1번, 물질 문화의 변동으로 개인 간 소득 격차가 나타났다? 상관없죠. 2번,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문화의 다양성이 약화되었다. 문화지체랑 관계없는 말이에요. 3번, 문화 요소 간 변동의 속도 차이로 물질 문화의 빠른 진화 속도에 비해 비물질 문화의 느린 진화 속도의 차이로 사회 문제가 다 꼬라박아 범퍼카 하니까 사고 막 나고. 두 번째, 막 택배 아저씨들 막 죽어. 막 다 죽어가 막 과로사로 다 쓰러져. 다 앞두라리 과로사에 막 미안합니다. 사과했습니다. 자, 저 너무 피곤해. 택배 일하시는 분들이 너무 피곤해. 쉬지를 못해. 진짜로 막 사람들이 죽거나 이런 것들은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따라서 우리는 심각하게, 이거 진짜 웃자고 한 거야. 비하하는 거 아니야. 비하하는 거 아니야. 진짜 웃자고 하는 거야. 비하하는 거 아니고. 진짜로 지금도 제도가 정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택배 기사분들이 진짜 힘들어. 쉬지도 못하고. 여러분 혹시 상하차 해봤어? 나중에 꼭 수능 끝나면 꼭 한번 상하차 알바를 해봐. 추석, 설날 이럴 때 상하차 해봐. 허리가 바스라져 진짜로. 보통 일이 아니에요. 따라서 이런 식으로 물질 문화의 속도를 비물질 문화가 따라가지 못해가지고 이러한 사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게 14번입니다. 자, 4번은 안 볼 거고, 3번입니다. 자, 5번 같은 경우는, 물질 문화의 변동 속도가 비물질 문화의 변동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여, 선생님! 5번이 선생님의 한 말은 똑같은데요? 자, 순진한 사람아, 잘 봐. 사회 문화가 뭔 장난을 좋아한다고? 불장난. 우리 사랑은 불장난 아니고, 말장난을 좋아해, 말장난. 따라서, 물질 문화 변동 속도가 비물질 문화를 못 따라간 거야? 반대지. 물질 문화의 변동 속도를 비물질 문화의 변동 속도가 따라가지 못해서 발생한 거야. 선생님 무슨 말이죠? 똑같은 말이 아니라 자 먼저 앞서 나간 게 뭐야? 먼저 앞서 나간 게 물질 문화지. 그리고 따라가지 못한 게 비물질 문화야. 근데 여기서는 물질 문화 변동 속도가 비물질 문화 변동 속도를 못 따라갔다고 반대로 말하고 있는 거야. 즉, 이 가를 늘로만 바꿔도 맞는 말이 되는 게 5번 선지라고. 따라서 이런 식으로 사회 문화는 말장난을 좋아하니까 제발 낚이지 말고 잘 풀어내기를 바랍니다. 자, 15번이에요. 15번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설명했던 문화의 전파, 또 에디슨이 무슨 왕? 그렇지. 무슨 왕? 발명왕. 좋아. 또 사람들이 처음으로 발견한 거, 불을 내가 말했네. 불을 발명과 발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따라서 갑국에서는 없던 거, 발명은 뭐라고? 세상에 없던 거를 크리에이티비티를 통해 만들어낸 거니까 맞는 말이죠. 갑국은 발명 맞고요. 자, 을국은 간접 전파라고 했는데, 자, 여러분 생각해봐. 사람들이 무역을 하면 이건 간접이야, 직접이야? 만나서 무역을 하면 간접이야, 직접이야? 자, 이거는 직접이겠지. 근데 여기서 도공을 통해 무역을 하면서 넘어간 거는 간접이 아니라 직접이겠지. 따라서 니은은 아니고요. 지금 갑국에서는 을국과 달리 내재적인 요인으로, 자, 봐봐. 무역을 통해서 외부에서 받은 문화적 변이는 외재적 요인인데, 반대로 자기들이 스스로 만들어낸 건 먼재적, 내재적 요인이겠지. 따라서 맞아. 갑국은 스스로 내재적으로 발명을 했는데 을국은 갑국으로부터 직접 전파를 받아 외재적으로 도자기 만드는 기술이 생긴 거니까 갑국은 내재, 을국은 외재. 따라서 정답은 기역과 디귿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기네요. 마지막 요거까지만 하고 뒷부분은 모르는 학생들은 선생님한테 개인적으로 질문해 주고요. 오늘 강의는 여기 16번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16번 볼게요. 16번, 갑국의 다양한 동호회 문화는 다원주의를 지향하는 국민들의 의식, 그리고 발달된 정보통신 기술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거가 물어보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나중에 여러분들한테 주문처럼 외우게 할 거야. 따라 해볼래? 공학총축변, 한 번 더 공학총축변, 한 번 더 공학총축변. 자, 공유성, 학습성, 총체성, 축적성, 변동성, 문화의 5가지 특성. 요렇게 공학총축변, 한 번 더 공학총축변. 요거에 관한 내용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는 총체성, 전체성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어서 문화라는 건
한 가지 요소가 아니라 여러 가지가 결합되어 만들어지는 거라고 나와서, 즉 정답은 4번. 문화는 여러 가지 구성 요소들로 인해 만들어지는 것이다 라는 거를 정답으로 물어보고 있는 문화의 총체성, 교과서에선 전체성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선생님이 약속한 시간이 됐으니까요. 오늘 해설 여기까지 하고요. 나머지 뒤에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들입니다. 따라서 선생님한테 궁금한 게 있으면 직접 가져와서 물어봐 주고요.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 거 뭐? 공학총축변, 요거만 기억하면서 다음 시간에는 다시 우리 진도로 돌아가서 자료 수집의 방법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듣느라 수고했고요. 다음 시간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학년 신선한 사회문화의 신성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